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는 해설지는 다 받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그 계산 문제가 8번 문제랑 115페이지를 옆에다 끼고 보시는데,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115페이지 가시면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이래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 그래서, 자, 따라 하십니다. 곱해서 더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거기 보시면은 이제, 115페이지 가시면은, 그 박스 밑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포트폴리오 비중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그래서 비중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A의 40과 B의 60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비중이라는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A와 B 부동산에 지금 어떻습니까? A의 40, B의 60이라는 것은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요, 40억, 60억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비중이 있습니까? 비중이 있죠. 그럼 밑에 일단은 뭐 해설이 있으니까 호황과 불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찾아가 볼게요. 호황과 불황입니다. 불황이 있어요. 자, 그럼 호황 때는 확률이 0.6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 따라서 60%. 자, 0.4라는 거는 몇 퍼센트가 돼요? 40%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A와 그 다음 부동산 B를 봅니다. 자, 그래서 자,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밑에 15하고 5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곱해서 더해서 이제 수익률을 한번 내볼게요. 0.6과 15를 곱하면 9%가 되고요. 근데 0.4와 5를 곱하면 2%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11%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비부동산의 수익률을 불러보세요. 몇 프로예요? 20과 10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0.6과 20을 곱하게 되면은 자, 요게 아마 12%가 나오죠. 몇 퍼센트가 나온다? 12%. 그 다음에 0.4와 10을 곱하면 당연히 4%가 나오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16%. 근데 자, 아까 포트폴리오 비중이 지금 A에 따라해보세요. 40%, B에 따라해보세요. 60%. 그게 뭐냐면 40%와 60%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 40억, 60억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두 번 작업을 해야겠죠. 그죠? 그럼 11%에다가 0.4니까 4.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에다가 0.6이니까 자, 9.6이 돼요. 그러면 결론은 자, 따라서 14%. 밑에 14%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별 투자 금액의 가중치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 구성자 수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그럼 부동산 주식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또 국제까지 결합한다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더 있겠죠? 그런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8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8번. 똑같은 문제인데 가볼게요. 자, ABC의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 수익률의 분포가 다음표 같을 때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호황과 불황이 50, 50이 나올 수 있고 40, 60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50, 50이 나오시거나 돼요? 40, 60이 나오셔야 돼요. 50, 50은 반반씩 쪼개면 되는 거거든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문제 오후 때 40, 60도 푸는 방법이 있는데 50, 50은 더 쉬워요. 그죠? 가볼게요. 지금 8번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A, B, C로 깔아요. 깔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라는 것은 자, 갑니다. 자, 요건 따라서 20%, 30%, 50%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뭐냐면 100억 중에서 20, 30, 50억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 갈게요. 자, 기출특강 때 제가 할 건데, 우리가 문제 특강 때 할 텐데, 계산 문제. 자, 지금 몇 프로죠? 50%, 50%라고 돼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50%는 그냥입니까? 반씩 쪼개면 됩니까? 쪼개면 돼요. 40, 60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40, 60 푸는 방법도 비슷한데, 그죠? 그럼 자, 지금 6이 있고 얼마가 있으면 불러보세요. 4, 8이 있고 4, 12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자, 갈게요. 50%는 그냥입니까? 반입니까? 자, 얘기해보세요. 그럼 6의 반은 얼마예요? 3. 4의 반은? 그럼 합치면 5죠? 그럼 옆에다 5를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8의 반은? 어렵나요? 4죠, 4. 4가 되고. 4의 반은? 합치면 6이 된다는 거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의 반은 5, 2의 반은 1, 그럼 합치면 6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호황과 불황이 40대 60이 나오는 게 좋아요? 50대 50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반반씩 쪼개면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요거 적어 놓으셨나요? 자, 근데 이제 오리지널을 푸는 건 아까 자, 따라서 둘 다 퍼센트가 나오면 하나를 소수점으로 고쳐라.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오리지널을 이제 풀면은 어떻게 푸냐면 요거 0.2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1%가 되고 0.3이죠? 그럼 1.8%가 되고 그 다음 얘가 반이잖아요. 그럼 6의 반은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런가요? 그럼 따라서 5.8. 근데 아까 그냥 했어요? 야매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앞에 숫자만 맞으면 되잖아요. 동감하세요? 그럼 50대 50은 검뜬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갑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 반반씩 쪼개서 5가 나왔다는 건 이해가시겠어요?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그럼 여기 깔고 가고 그냥이야 곱해서 더해. 그럼 그냥이야 이 숫자만 앞에 게 맞으면 돼. 맞으면 된다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20에다가 5를 곱하면 100이죠. 화이팅. 30에다가 6을 곱하면 18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50에다가 6을 곱하면 300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580이 되잖아요. 따라서 58 개띠. 자, 그럼 5.8%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시험 문제가 두 가지 케이스예요. 지금 이건 몇 프로죠? 그럼 40, 60이 나올 수 있죠. 그럼 40, 60이 나오길 원하세요? 50, 50이 나오길 원하세요? 40, 60도 푸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게 복잡하다는 거죠. 이해 갔나? 자, 갈게. 따라서 50, 50. 그럼 반반씩 쪼개서 옆에다 갖다 대면 되죠? 그럼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580이 나오면 몇 점 몇이에요? 5.8%가 되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 왔는데, 그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40, 60은 나중에 또 그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가시면은 페이지 10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 거기에 100페이지의 3번에 영업수지와 지분복귀액의 계산과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뜹니다. 얘가. 그래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요약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는데, 자, 우리 돈이 들어오고 나온 따라서 영업수지, 현금수지가 있죠. 그래서 운영과 처분에 대한 현금수지가 거의 출제가 되고, 예전에 제가 프린트를 안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기는 무조건 맞히셔야 되는데, 들어갑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임대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운영과 처분을 봐요. 자, 운영소득과 처분을 보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20억을 투자했어요. 자, 이걸 총투자액이라고 하고요. 총투자액입니다. 총투자액이고, 자, 그럼 내 돈을 따르세요. 지분은 내 거죠, 그죠? 내 투자액을 얘기하고요. 지분 투자액이 되고, 자, 은행에서 끌어왔어요. 그걸 이제 저당이라고 하죠. 저당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저당 투자액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하죠. 그러면 자, 취득해서 운영하고 처분해요. 자, 운영은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소득이득이라고 합니다. 자, 건물은 임대를 받지만 땅은 지대를 받을 수 있죠. 한 번 받아요? 매번 받아요. 매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라는 자체는, 자,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양도 차익, 자본 이득을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떨까? 자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잠깐 한 페이지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페이지에 가시면은 9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메뉴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자, 여러분들 토지는요 영속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그냥요 토지가 오래 가요. 그럼 임대료 받아요, 양도 차익도 얻어요. 둘 다 얻죠. 그죠? 지금 운영이라는 밑에 일정 기간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운영은 그냥입니까? 임대료 수입입니까? 이용 사용할 수 있고 소득이고 영업현금 흐름이고 임대차 시장 나타나고. 자, 만약에 처분한다면 그냥요 이건 매각대금이에요. 소유육, 자본이득, 시세 차익을 얻겠죠. 그죠? 그래서 매각 현금을 얘기하고 매매, 자산시장을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그 영업수지의 계산이에요. 영업수지 계산. 자, 그래서 이렇게 임대 단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 단위수. 그래서 단위수라는 건 이제 25칸에 임대 단위수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100원이 임대료예요. 그럼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500원.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영업수지 계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영업수지. 영업수지의 계산입니다. 자, 이 저자가 쓰신 게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왜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요 순서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가공기가 쓰레기를 압출시키는 기계인데 누가 만들었어요? 유영순. 부세하니까 다시 영세지죠. 부세 영세. 자, 그러면 책에 나온 대로 가가 따르세요.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해서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보고 계시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이 들어가고 가능 총소득.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실 및 불량부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공실이 생길 수 있고 및 우리가 불량부채라고 나오거든요. 불량부채. 이 불량부채는 자, 따라보세요. 대선 충당금 찾았어요? 대체 충당금하고 달라요. 이 대선 충당금 뭐냐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자, 임대료 안 낼 수도 있죠.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입니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자, 이것을 따라서 불량부채, 대손 충당금 찾았죠, 그죠? 그래서 가능총소득이 한 5%를 적용하는 게 이제 갈래고. 자, 기타 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기타 소득은 임대료예요, 임대료 외 소득이에요. 외 소득.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영업외 수익이라고 나눴어요. 영업외 수익. 그러면 저자가 쓰신 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판기나 유료 세탁기나 구내식당 수입이나 주차비는 임대료입니까? 임대료 외 수익입니까? 그걸 영업외 수익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가요? 그럼 이제 유효 총소득이라는 게 나오죠. 유효 총소득. 총소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중요합니다. 별표 쳐보세요. 영업경비. 자, 그러면 영업경비가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유지관리비 안 들어가요? 유지관리비 들어가요. 화재보험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의 급여나 광고비 재산세는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는데 자, 포함되지 않는 게 자, 들어볼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공실 및 불량부채는 그냥 했어요. 미리 빼줬어요. 영업경비 항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배웠었죠? 공실 및 불량부채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순영업소득이 나오고요.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요. 자, 부채 서비스액은 자, 요거는 따로 보세요. 원리금. 자,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죠. 저당 지불액에도 나오고. 자, 이거는 원리금이라고 나오고요. 원리금. 그 원금과 이자를 더하고 또 나중에 이제 요거를 자,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해요. 저당 지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후가 돼요? 여러분들 세전이 돼요? 세전. 지금 보고 계시죠? 세전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요. 현금 수지, 현금 흐름. 영업소득세를 뺍니다. 영업소득세를 빼요. 그러면 세전이 됩니까? 세후가 됩니까? 세후가 되죠.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는 거죠.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재산세는 그냥입니까?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되죠. 근데 공실은 그냥이요. 미리 빼줬어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기억나시죠? 부채 서비스액도 나중에 빼줄 거죠.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소득세도 어떻게 돼요? 소득세도 영업소득세도 빼죠.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잖아요. 따라서 감가상각비 들어오셨죠, 그죠?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건물의 감가예요. 건물의 감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흐름이에요. 이 장부상이에요. 그럼 경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업현금 흐름에 제외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외에 소유자의 급여나 개인적인 업무비 같은 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여기 안 적게 됐으니까 이 네 가지만 이제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보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월 30일까지 가지게 되면은 매번 공부량이 그냥 해야 돼요. 공부량이 증가해야 돼요. 증가해야 되죠. 공부가 증가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 교수님 왜요? 집에만 가면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래서 얼굴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공부가 증가해야 되지.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가 감소하면 안 되죠? 공부가 감소하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죠? 요까지. 요까지 이해가셨어요?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영업소득세 계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저자분께서 쓰신 게 그냥 내용만 하나도 없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 가서 가야 되는데, 들어볼게요. 갑니다. 자, 소득이 있으면 그냥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소득세 계산이에요. 영업소득세 계산입니다. 계산. 순영업소득부터 시작을 해요. 자, 따라서 대체충당금 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임대 아파트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에어컨이나 주방기구를 일정 기간마다 교체해 주죠. 그런가요? 그럼 이건 대선충당금이에요? 대체충당금이에요? 그럼 이렇게 교체해 주게 되면 나중에 유효수요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영업경비에서 뺐던 걸 그냥 해야 돼요? 다시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죠.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대체충당금은 빼줍니까? 대체충당금은 더합니까? 더하죠. 더하고요. 더합니다. 더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 공제가 가능한 게 있고 세 공제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있다면, 자, 지금 어떻게 돼요? 대체충당금은 그냥입니까? 세 공제가 안 됩니까? 안 되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그냥 해야 돼요? 과세를 해야 돼요. 과세해야 되죠. 대체충당금이 되고요. 충당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는 공제를 해줘요. 자, 거기서 보시면 감가상각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는 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감가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자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자는 내가 가져갑니까? 은행이 가져갑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자 지급액, 거기서 이자 지급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자 지급액 빼줍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분 빼주는데, 자, 따라서 원금 상환분. 자, 원금 상환분은 내가 갚으니까 내 거로 가져가죠. 그럼 가치를 올릴 수 있죠. 그 원금 상환분은 공제가 가능해요? 공제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학교로는 두 개를 다 외워야 돼요?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공제가 가능한 거는 누구와 누구죠? 감가와 이자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보냐? 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공제받는 게 굉장히 건방져요. 자, 따라서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러면 이 감히는 플러스입니까? 빼주는 겁니까? 빼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힘든데, 이자 지급분과
감가는 그냥이다 공제해준다. 공제해주죠. 감가상각이. 그럼 우리가 세법 시간에 과세소득이 나오죠. 그럼 과세소득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세율을 곱합니까? 세율을 곱해요.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영업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자, 요 순대이감이라는 게만 나왔지 이 세전은 아직 안 나왔어요. 감정평가시만 나왔는데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도 들어가겠는데 자, 대체 충당금 더해져 있죠. 그죠? 더해져 있고요. 들어갑니다.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충당금 더해져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빼는 거는 따보세요. 부채 서비스에 원금 이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빼요. 원금과 이자를. 그럼 이자는 뺐는데 또 빼면 이중으로 빼주잖아요. 그런가요? 원금은 공제가 돼요? 공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빼줬죠? 다시 더한다.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다시 더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금 상환분.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다시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감가는 빼줘요. 빼줍니다. 그럼 결론이 그냥이에요? 결론이 같게 나와요. 같게 나오죠. 그럼 자, 따보세요. 순대 이감, 세대 원감. 차이점이 뭘까요? 뭐하고 뭐의 차이점이죠? 이자와 원금 상환분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따보세요. 순대 이감. 순대를 빼줘요? 요 가미를 빼줘요. 가미를 빼주죠. 따보세요. 순대 가미. 그럼 순대를 빼줍니까? 감가와 이자를 빼줍니까? 감가 이자를 빼주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순대를 사가세요. 그래서 한 자녀분이 너무 많이 먹고 계셔요. 네가 순대를 다 많이 먹다니 따보세요. 가미. 그러면 뭘 빼준다는 거죠? 가미를 빼주는 거죠. 그럼 따보세요. 세대 원감. 그럼 빼주는 건 뭐만 빼주는 겁니다. 감가만 빼주는 게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을 한번 가볼게요. 이론을. 자, 이론을 가본다면,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요건 이제 이따가 지우고, 일단 문제 나오면 해드리고요. 갑니다. 여러분, 총소득은 아직 경비를 뺐어요? 경비를 아직 안 뺐어요. 안 뺐고, 순소득은 경비를 뺐죠. 뺐고, 그 다음에 세전은 그냥입니까? 빚은 뺐습니까? 순소득 빚을 안 뺀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세금을 공제하고,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공제한 거죠. 그럼 봐봐. 자, 보통 중간중간에 빼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면 밑에 소득이 큽니까? 위에 게 큰 편입니까? 반드시 클까요? 같을 수도 있을까요? 영업경비는 지출 항목이니까 반드시 큰데 그냥이야 빚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적자면은 소득세가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럼 그냥이다 같을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프린트를 예전에 보시게 되면은 자, 빼는 항목이 자, 공제 순서예요. 공제 순서는 자, 따라보세요. 경비 내고 경비 내면 이제 순이라는 게 나옵니다. 순영업소득이 되고 자, 따라보세요. 빚 갚고 빚이 부채죠. 그죠? 부채를 빼고요. 부채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딱 되게 되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내기 전에는 세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낸 다음에 다시 세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빼는 항목은요. 자, 갑니다. 자, 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자. 그래서 자,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기 때문에 따라서 비비세. 그럼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비비면 살이 빠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우리가 매도라는 자체 양가로 2번은 이따가 했고 일단 두 문제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0번 문제 있나요? 10번 문제 찾으셨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자, 다음 중 순용업소득 산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산정? 사원 산정입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순용업소득까지 산정한다면 그냥요 임대료 수입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얘기가 다 넘어갑니다. 그럼 기억은 들어갈까요? 그런가요? 근데 영업소득세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아까 여러분들 재산세 기억나시죠? 재산세는 그냥입니까? 경비에 들어갑니까? 그럼 재산세는 산정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인 이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영업의 수익은 들어가죠. 들어가고 공실 대선 충당금도 들어가죠.
산정해야 되고, 화재보험료도 들어가죠. 왜냐면 아까 그 영업경비에 들어갔었잖아요.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근데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아까 영업경비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얘는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원금 상환도 안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임대료 수입, 재산세, 영업의 수익, 공시 및 대손 충당금, 화재보험료가 들어간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요렇게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맞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1번 있나요?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계산 문제인데 어차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천천히 가볼게요. 다음 임대주택 1년간 운영시책에 대한 자료다 틀린 것은 호당 임대료가 얼마예요? 얘기해 보세요. 600인가요? 자, 임대 가능 호수가 45인가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얼마가 된다고요? 2억 4천. 자, 여기 갈게요. 공실률이 10%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2억 4천의 10%는 2,400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2억 4천에서 2,400 빼면 2억 1,60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 되죠? 자, 운영 비용이 1,600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2억 1,600에서 1,600 빼면 2억이 순소득이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부채 서비스액이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9천이라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2억에서 9천 빼면 1억 천이 세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따라서 영업소득세. 올라오세요. 아까 순대 이감 기억나십니까? 자, 순소득이 2억인가요? 그렇죠? 대체충당금 없죠? 없죠? 대체충당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자 지급분. 이자 비용이 2천인가요? 감가상각이 1,000인가요? 그럼 요거 3천이죠? 그러면 2억에서 3천 빼면 1억 7천이 가세소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율이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0.3에다가 1억 7천 하면 5,100만 원이 영업소득세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1억 1천에서 5,100을 빼면 5,900만 원이 세후현금 수지가 되겠죠? 그럼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5,100이 되겠죠. 찾았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호당 임대료가 얼마요? 600. 임대 가능 호수가요? 그럼 6, 4, 24, 2억 4천이 가능 총소득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실은 몇 퍼센트죠? 그럼 여기에 10%가 되겠죠? 그렇죠?
10%라는 건 가능소득이 10%를 얘기를 해요. 그럼 2억 1600이 유효 총소득인가요? 영업경비가 1600인가요? 그럼 순소득이 2억인가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럼 9천을 빼게 되면 세전연금 수지가 1억 1천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영업소득세. 자, 아까 순이감 기억나시죠? 그 순소득이 2억이고 이자가 2천이고 얘가 1천이니까 3천을 빼게 되면 1억 7천이 가세소득이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5,100만 원이 영업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후가 5,900이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왜 갖고 왔냐? 이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따보세요. 가공기 유용순, 부세용세 이렇게 적고, 나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업소득세는 5,000입니까? 5,100입니까? 5,100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자, 100페이지로 갑니다. 10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지분복귀의 계산. 자, 이거는 운영입니까? 매각입니까? 매각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순서가 똑같습니다. 여기랑.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분복귀액의 계산은, 자, 지분이 복귀예요. 지분 복귀액의 계산입니다. 요즘은 이제 매각 현금흐름이라고 나와요. 매각 현금흐름.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내 돈이 일 취득할 때 들어갔죠? 그런가요? 그럼 취득할 때 들어와서 운영 시에 내 돈이 들어옵니까? 이 처분 시에 들어옵니까? 처분 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건 운영 시의 현금 수지예요? 처분 시예요? 매각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따라서 매도 가격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랑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매도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매도 가격, 양도 가격이에요. 25억으로 팔았죠. 팔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총 매각 대금이라고 나왔고요. 총 매각 대금. 자, 그러면 빼는 순서가, 자,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순서가 똑같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해야 돼요. 매도 경비를 빼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매도 경비는 이제 중개 수수료나 여러 가지 그 경비가 나갑니다. 매도 경비 빼면. 자, 그럼 경비를 빼면 그냥 해요. 순이 나와요. 순 매도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매도액 나오고요. 순 매도액. 자, 그 다음에 빚을 빼야 되죠. 그럼 한 번만. 따라서 미상환 저당 잔금. 자, 아직 상환됐어요? 상환이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죠. 미상환 저당 잔금이 나오는 거죠. 자, 뭐냐. 자, 전체기 틀을 볼게요. 아까 얼마를 빌렸죠? 얘기해보세요. 얼마 빌렸어요? 10억 빌렸죠. 20억은 전체 금액이고. 얼마 빌렸다고요? 그럼 그냥 해야 돼요. 원금을 갚아야 돼요. 그럼 원금이 5억 상환됐죠. 그럼 5억은 상환됐어요? 아직 상환이 안 됐어요. 상환되지 않는 잔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빚을 빼게 되면은 세후가 돼요? 세전이 돼요? 세전 지분복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건 처분식이기 때문에 지분복귀액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요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본이익세랑 양도소득세랑 똑같은 독일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본이익세를 양도소득세라고 또 적어 놓으세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자, 그러면 세전이 됩니까? 마지막에 이제 세후가 됩니까? 세후 지분복귀 되는 거죠. 세후 지분복귀액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따라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는 건 똑같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서는요, 자, 여기서는 매도라는 게 나와요? 영업이라는 게 나와요? 영업이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옵니까? 여기는 매도라는 게 나옵니까? 매도라는 게 나오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자, 여기는 따라서 영업소득세, 여기는 따라서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니까 이것들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다음 여기는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 미상환 저당 잔금. 어때요? 여기와 여기 위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총순 전후로 이제 암기하시면은 이것도 총순 전후가 되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라면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그럼 경비는 반드시 나가니까 큰데 그냥입니까? 얘네들은 같을 수도 있습니까? 왜? 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고 양도 차익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마지막 지분 복귀액의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봐봐. 지금 어떻게 돼요? 내 돈만 들어온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자, 그럼 얘기를 볼게요. 10억이 지분이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그냥입니까? 내가 10억을 먹습니까? 먹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야 원금이 상환되죠. 원금 상환분 있어요? 그럼 일로 와보세요. 이 5억이라는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게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 5억에 대한 걸 이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5억 가져가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냥 있어요? 양도 차익이 있어요. 차익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게 다 내 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따라서 지분 복귀액.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기 투자가 이게 안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고, 원금 상환분이 들어왔죠? 가치 상승 5억만큼 내가 다 가져가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101페이지 가시면 화폐의 시장 가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하시고, 요 프린트는 지금 다 풀어드렸죠? 혹시 안 푼 문제가 있나요? 혹시 보시면은, 딱 하나만 있을 거예요. 9번 문제 안 풀었죠? 그래서 9번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좌우했는데 계산도 중요하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